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자본교육의 유백선입니다. 요즘에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뷰티풀이라는 118만 채널에 다녀왔는데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별주 투자하시기에는 사실 이미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험 요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리 인상이 뭐 대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은 이 금융 당국이 주는 확실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과열을 누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너무 좋지만 그 주식에서 돈 버신 게 어디로 나가요? 예, 주식시장에만 있지 않겠죠.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팔아가지고 소비를 하시는데 쓰실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또 여름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당연히 이 당국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큰일이 나죠. 인플레이션은 그 특히 경제 정책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친구이자 적이기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이 주식시장의 화랑이라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너무 좋지만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지는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 있고 새로 임명된 한국은행 총재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하겠다고 그 케빈 워시였나요? 새롭게 임명된 그 총재님이, 예, 지금 주식시장 계속 누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지금 그 경기가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관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물가 상승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개별주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리스크 익스포저가 위험 노출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내가 좀 뭐랄까 특히 이제 요즘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니까 반도체의 어떤 열매를 좀 같이 누리고 싶다 늦게라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ETF가 그나마 좀 안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뷰티풀 출연하면서 ETF 공부를 좀 했는데 그 ETF 중에 진짜 제가 이제 투자하는 원칙에도 잘 부합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운영하는 그 반도체 탑10 ETF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좋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 뷰티풀에서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돈 벌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10배거죠. 10배 이상 제가 벌었던 게 1500% 수익 냈던 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냐면 첫 번째는 그 글로벌하게 경쟁이 가능한 회사예요. 그 양극재라는 2차전지 양극재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에코프로가 전 세계 1위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삼성 SDI라는 이제 대기업이죠. 삼성 계열사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그런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사인 덕분에 삼성 SDI가 이제 굉장히 마진율을 잘 받으면서 배터리를 팔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점유율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지만 마진율은 삼성 SDI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삼성 SDI가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거기에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덩달아서 이제 가격이 주가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반도체 탑10이 좋냐. 그러니까 뭐 단일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단일 종목 투자 ETF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가능하면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탑10 종목이 좋은 이유는 첫째,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수 종목인 10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잘 나가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만 담은 게 아니라 협력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 1차 vendor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중 투자가 되는 ETF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약간의 분산 투자 효과도 얻어 가실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상승,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그 ETF 상품을 꼭 추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 투자는 사실은 뭐 분산 투자가 다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뭐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거의 뭐 50종목, 60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5종목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ETF 상품일지라도 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가 있다고요? 금리 인상 카드가 만지작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총재들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그거는 시그널이고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라면 아직까지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하실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 가치주라고 하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특히 저는 요즘에 증권주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증권주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요번에 막 폭등장이 되게 있으면서. 그래서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들 진입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당연히 이제 신규 고객이라던가 수수료 장사가 앞으로 더 장밋빛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은행주도 좋지만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증권주에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주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지금도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 그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런 방어주적인 성격의 그런 주식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은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아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뭐 예금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이 방어주,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금.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당장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디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죠. 특수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가 잘 되는 바람에 패시브 자금들이 흘러 들어와서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랑 상관없이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반도체보다는 사실 이런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같은 그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이 특히 금리가 오르더라도 조금 주가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가 용이하시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포트폴리오 쓰신다고 한다면 가치주를 주로 담으시고, 그리고 성장주,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ETF 같은 거 여러분께서 최대 한 30% 정도, 여러분 가용 금액의 30% 정도까지만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리 관련한 이 리스크가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께서 지분을 늘리셔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진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면 너무 비싸요, 사실. ETF든 그 개별주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방어주, 가치주적인 친구들을 배당금 생각하셔서 한 7대3 정도 비율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금 보유도 좋죠. 현금 보유를 통해서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좋은 가격에 주식들을 싸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가치 측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맘 편하게 ETF 사놓으시고 묻어두시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개별주 반도체에 들어가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열매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이 어떤 열매를 누리고 싶다 하시면 저는 타이거 탑10 반도체 ETF 그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어주, 가치주 위주의 어떤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한 7비율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반도체 관련한 ETF는 한 최대 30% 정도만 여러분 자금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두시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또 수익을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시기에는 사실은 신규 투자는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의 변동성을 견디시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투자자시라면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투자를 시작하시기에는 더 좋으실 거다 라고 좀 마지막 첨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